집 앞에서 찾아서 기다린다든지 뭐 전화를 뭐 안 받는다고 10통씩 한다든지 이런 게 반복되면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야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스토킹 범죄를 당한 이제 피해자들 경우에 가장 시급한 거. 아, 이런 경우 진짜 많은데 주변에 그 남자친구가 헤어진 다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뭐 집 앞으로 찾아오고 뭐 이래서 좀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.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전해줄까? 많지. 이제 전형적인 어떤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남녀 사이에 좀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나서 좀 매달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. 뭐 그냥 그건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좀 도가 지나친 경우에 우리는 이걸 요즘에는 스토킹 범죄 행위로 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거든.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려면 일단은 그런 행동, 뭐 집 앞에 찾아오는 건 당연히 물론이고, 뭐 전화나 아니면 문자, 뭐 아니면 뭐 회사에 찾아온다든지,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, 나를 어떤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지속적이고, 그리고 반복적으로 될 경우, 이거를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해. 쉽게 얘기해 스토킹 행위가 계속해서 쌓이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지. 그래서, 중요한 거는 뭐 한두 번, 예를 들어 뭐, 다시 만나면 안 되냐, 뭐 이런 한두 번 정도 뭐 문자를 보냈다든지 이거 가지고 스토킹 범죄까지 되는 건 아니고, 근데 지금 우리 사례처럼 정말 지속적으로 집 앞에서 찾아서 기다린다든지, 뭐 전화를 뭐 안 받는다고 10통씩 한다든지, 이런 게 반복되면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야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스토킹 범죄를 당한 이제 피해자들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게 고소보다 당장 이제 이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고 싶어 하거든. 그럴 경우에는 우리 법에 규정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, 일단 긴급 조치가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잠정 조치가 있어. 긴급 조치는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, 이제 경찰이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연락하지 마십시오. 찾아오지 마십시오.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신해서 이제 당장이 어떤 스토킹 행위를 방지해주는 이런 거를 긴급조치라고 하고, 두 번째 이제 잠정 조치는 법원의 판결하고 동일해. 일종의 가처분 같은 건데, 뭐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거지. 그렇게 해서 뭐 몇 미터 이내 접근금지 이런 거를, 법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주는 이게 이제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, 어떤 형사고소도 중요하지만, 어쨌든 스토킹을 당장에 멈추게 하는 행위로서 이 긴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유효성이 굉장히 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어떤 변호사, 중간에서 이런 걸, 어떤 나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수사기관이나 어떤 판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. 그래서 웬만하면 스토킹 관련해서도 이런 한꺼번에 진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좀 전문적인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지금 당장의 스토킹 행위도 멈추고 또 이런 스토킹 관련된 어떤 처벌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조건 고소하고 신고하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킹 행위라는 것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니까 이런 걸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좀 전문가를 만나서 전반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 꿰서 이제 스토킹 행위 방지하고 이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. 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,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잘 적용하라고 그렇게 전달해 볼게.